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의 차트는 최소 30% 이상 상승할 수가 있고 최대 100%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따져봐야 돼요. 상승률이 있고 상승 흐름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소 30%에서 최대 100%는 상승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 흐름이 최소 30% 갔을 때는 코인들이 얼마나 갔고 상승 흐름이 최대 100%까지 갔을 때는 코인들이 얼마나 갔냐. 자, 이거를 대략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이 1.5% 올라가주면서 음봉에서 양봉 전환이 되었고 이더리움도 장중에 3% 넘게 빠졌지만 1%대로 마이너스가 좀 축소된 상태에서 머물러주고 있는데 나머지 코인들도 하락폭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코인들이 많아졌고 밀리는 코인들도 1, 2% 또는 보합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6%, 5% 빠지는 애들이 하나씩 있죠. 4%대도 하나. 그래서 평균적으로 2, 3%대가 한 7개 정도 되고요. 거의 보합 근처에 있는 애들이 대다수의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상승률이 나왔을 때와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21년도 강세장이었을 때로 한번 돌아가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쌍봉이 좀 보여져요. 그죠? 여기 보여지고, 여기 보여지고, A 자리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여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하고는 쌍봉을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여기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다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물론 중간에 반등은 조금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빠졌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때는 버텨줬던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데 이때 당시 이더리움 상승률과 상승 흐름이 얼마나 나왔냐? 상승 흐름은 100%가 나왔어요. 살짝 반올림을 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제 한 96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상승률이 약 100% 나왔고 언제? 21년도 21년에 자, 그럼 상승률이 100% 나왔다는 거는 최대치까지 나온 거예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갈 수 있는 최대 영역까지 갔다. 근데 얘네 가격을 보게 되면 출발한 게 50만 원이라고 잡으면 550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대략 올라간 게 10배 같습니다. 그죠? 자, 상승 흐름이 100%가 올라갔을 때 이더리움은 10배가 갔어요. 알트코인들은 더 갔겠죠. 그죠? 물론 알트코인들도 10배 간 애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2, 30배 상승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가 완전 최대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인들이 꼭 불장이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시점에 대한 포지션이 나타났을 때 이 시기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100%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얼마 정도 될 거냐,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때 당시 그러면 10배 올랐다. 그러면 알트코인을 그냥 아무거나 지목해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시아코인이다. 시아코인도 21년도에 많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럼 조금 전에 이더리움으로 봤을 땐 10배. 그럼 얘로 보면은 고점은 100원이 살짝 안 되죠. 100원으로 좀 잡아보고 5원에서 출발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5원에서 가서 100원까지 갔으면 20배가 늘어난 거죠. 20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그냥 단순하게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이더리움이 10배 갔으면 알트코인들은 그 이상의 시세를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상승 흐름이 100%였을 때입니다. 100%였을 때 이렇게 최대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를 이제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현재도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따진 게 최소 30%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30%로 갔을 때 이더리움은 얼마나 올라갔을까? 자, 30% 범위. 자, 이게 이제 언제가 있었냐면은 22년도 7월을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이때 당시 이제 보게 되면은 가격대가 1200만 원. 120만 원이죠. 예, 120만 원을 찍어줬었고, 단기 고점이 27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0에서 270을 갔으니까 대략 2배가 갔네요. 그죠? 2배.
그럼 여기서 올라갔던 것도 배수로 따지면 2배가 갔습니다. 이때 시기가 30%짜리예요. 30%짜리.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이렇게 30% 갔으면 나머지 코인들도 그 정도의 2배에서 3배 정도 준하는 상승이 나왔을 거고, 그 여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자리는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로 다시 넘어갔을 때, 자, 여기 자리거든요. 10월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10월 여기 올해 초. 자, 여기로 봤을 때 이 자리는 한 45% 정도 나왔어요. 방금 조금 전에 봤었던 그 자리 있죠. 딱 2배 갔을 때. 거기가 30%. 현재 우리 작년 기준에서 봤을 때 여기 45%. 그 다음에 최대 불장이었을 때가 100%가 갔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몇 프로가 될까? 자, 이제 이거를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꼭 이거를 30에서 뭐 100% 또는 100%를 그냥 고정해서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출발 자리가 여기고 꼭대기가 여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를 대략 30% 정도로 보는 거고 여길 100% 정도 봤다. 자, 그런데 이 가격선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30%에 대한 자리.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냐면 우리 전전 차트를 봤을 때 2배 갔을 때 있죠. 이더리움이 2배 올라갔을 때 최소한 그 정도 반등은 나타나 줄 거라는 거죠. 그 자리가 현재 30%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넘어갔을 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돌파해주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 줄 때, 조금씩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눌릴 수도 있잖아요. 이 폭에 대한 조정을 중간에 해야 돼요.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중간에 눌림폭이 나와서, 100% 구간까지 도달 못하고 꺾일지.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다시 흐름 값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오늘 또는 이번 주에 30%가 넘었다 이거예요. 자, 만약에 30%를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했으면 그 상승 흐름의 수치는 끝날 때까지 저 수치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21년도 불장 때도 그랬고 작년 10월도 마찬가지고요. 22년도 7월에도 마찬가지였고 21년도 불장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승 탄력이 시작되면 이 비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올라가다가 40%에 멈췄다. 그럼 40%가 유지될 수는 있는데 밑으로 빠지는 순간 시장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뭐 40%에서 38%로 떨어졌다. 그러면 끝. 거기서 상승 끝났어. 100%까지 보이더라도.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이 비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머무르다가 이런 공간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상승 흐름이라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왜? 오늘 계산한 거하고 다음 주에 계산한 거랑 또 다음 달에 계산한 거랑 그 계산값이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계산을 했을 때 유지시켜주고 있냐? 아니면 올라가주고 있냐? 아니면 떨어지고 있냐? 이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상승 탄력이 받았을 때. 그러면은 이 상승 흐름이 유지 중일 때는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상승하고 있을 때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만약에 하락 신호가 발생하면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21년도부터 2022년도 7월, 작년 10월까지 동일하게 100%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데이터가 앞으로도 계속 맞을 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대한 어떤 사이클이 맞아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특별한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만약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 준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이더리움이 지금 370인데 그러면 제일 적게 간다고 한다면 곱하기 2배 정도를 본다는 거다. 그러면은 한 740만 원 정도. 그죠? 740이면은 앞전 전고점을 뚫고 요 정도 라인에는 진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흐름이 30% 값이 맞춰졌을 때. 네. 그래서 이 지금 흐름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저 흐름도 마이너스권에 좀 있었다가 이제 이렇게 뿅 하고 고개를 좀 들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상승 흐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 준다면 결과가 시장에
빠르게 좀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상승 흐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지 않아요. 캔들처럼. 그냥 가면 계속 가. 멈추면 계속 멈추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캔들 따라가는 흐름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의 그 모든 코인들을 최소값을 한 30% 정도는 잡아놔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이번에 상승이 나왔는데 30%까지밖에 못 나왔다고 한다면 30%에서 흐름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바로 자르면 돼요. 근데 저게 만약에 끊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거나 올라가면 어디서 끊어질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계속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공간이 100%까지 있기 때문에 30%에서 100%까지면 거의 3배가 넘잖아요. 이 공간을 다시 한번 누릴 수도 있는 시장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뭐 좋다, 뭐 이런 게 있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비율적인 측정을 했을 때 그 값을 분석을 해봤더니 과거의 형태도 이런 사이클로 맞춰져서 올라가게 되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영상 참고하시고요. 오늘장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오전이 아니고 내일 광복절이죠. 내일 빨간 날이라서 내일 하루는 좀 쉬고 금요일 날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